자, 지난 시간에서 구별제도로서 사자로 갑니다. 자, 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리제도에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허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매매 등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가족법상의 사실행위 등은 원칙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의 통지, 간염의 통지에는 대리가 허용된다죠. 허용된다. 그래서 다음 중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하면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는 애, 간염의 통지에 해당하는 애를 찾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부분도 출제가 뭐요? 자주 출제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주는 출제 안 돼요. 근데 혹시나 출제가 된다면 그 부분이 출제가 될 거란 겁니다. 자, 사자갑니다. 자, 앞에서 대리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림은 똑같아요. A가 자신의 토지를 뭐요? 중간에 갑을 내세워서 을에게 매도코자입니다. 근데 이자가 뭐요? 대리인이라면 보세요. A가 갑에게 부탁하죠. 네가 알아서 내 토지를 뭐요? 팔아달라 그죠. 그럼 누구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쉽게 말하면 뭐요? 얼마를 받고 팔 것이냐? 다 누가 결정합니까?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대리. 그런데 사자예요. 이자가 대리인이 아닌 사자. 심부름권이요. 그래서 A가 자신의 토지를 뭐요? 을에게 얼마에 받고 팔기로 의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뭐요?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기로 누가 결정했어요? 본인이 결정했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뭐요? 이자에게 그 의사 표시를 전하지 않고 이자를 가운데에 내셔서 뭐요? 대신 전하게 합니다. 이자는 뭐요? 사자를 합니다. 사자. 그래서 교과서 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대리와 사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자, 효과의사 결정자가 누구냐고 이따 체크할게요. 그러면 끝났죠.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로 뭐요?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이냐? 대리에 있어서 누가 결정합니까? 대리인이. 사자는 누가요?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이 점만 이해했다면 시험 문제는 혹시 출제되면 요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의사를 누가 결정해요? 대리에서 뭐예요? 대리. 사자는 본인이 결정하죠. 그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능력. 제목 밑줄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부분 안 배웠어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 매매는 대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은 필요 없지만 뭐요?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죠. 있어야 됩니다. 행위능력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겁니다. 본인은 뭐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매매를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본인은 행위능력, 의사능력 필요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그런데 사자입니다. 사자는 단순히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능력 필요 없어요. 의사능력, 행위능력 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뭐요? 의사를 결정하니까 뭐요? 본인이 능력자야 돼요. 본인이 행위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허용범위. 대리는 매매 등 법률 행위에만 그죠. 근데 이거는 심부름하는 거다. 그죠? 사실행위도 허용이 된다. 자, 중요한 거죠. 그냥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매매에서 우리가 봤던요. 착오에 빠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죠. 사기당해서, 강박당해서,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매매 계약이 착오에 의사를 줬다고 그죠. 사기 강박당해서 계약이 체결됐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대리에 있어서는 착오에 빠져서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당이 뭐요? 대리인입니다. 왜요? 매매 계약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했느냐 그죠.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느냐. 자, 기억나는지 볼게요. 대리인의 경우는 뭐요? 모든 것을 행위자인 대리를 기준으로 그 유무를 판단한다. 딱 하나만 본인 기준이 있었다. 뭐죠? 불공정 행위에서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기준. 나머지는 뭐야?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매매 계약을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죠. 착오에 빠져서 그죠? 사기당해서 다 당연히 누가요? 본인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만 이해했다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의사의 흥결은 손댈 필요 없고. 자, 볼게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뭐요? 내 토지를 팔아주는데 최소한 나는 뭐요? 3억 정도는 받기를 원한다, 그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대리 얼마 주고 팔았어요? 2억 5천으로 팔았어요.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들의 문제입니다. 매매가 적법하게 이루어진지 여부는 다 누구만을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래서 대리인이 뭐요? 본인이 요구한 뭐요? 가격보다 헐값으로 팔았다도 뭐요? 이거는 문제 없어요. 예, 자기들 내부의 문제지. 자, 근데 보세요. 이자가 얼마에 팔기로 결정했어요? 3억. 의뢰교죠. 그래서 네가 대신 전해달라 그죠. 열심히 쫓아갑니다. 3억, 3억 하다 그죠. 길거리에서 애들이 공도를 하죠. 축구공이 와서 머리에 띵 받칩니다. 갑자기 뭐야? 잊어버렸다 그죠. 3억 3천. 어떻게 전달합니까? 3천. 이자의 의사는 뭐야? 3억이죠. 표시는 3천. 의사 표시에 불일치 그죠. 또는 을에게 전해달라 그러죠. 근데 엉뚱하게 병에 가서 뭐야? 3억 주고 갑이 너에게 판다 그러죠. 갑이 A가 원하는 자는 누구죠? 을이죠. 상대방의 의사가 도달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래서 다르게 표시했을 때는 뭐야? 착오 문제가 될 수 있고 의사 표시에 불일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는 뭐야? 부도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죠. 예, 그 부분. 중량은 앞부분 그죠. 착오 등의 하자가 있다가 문제될 때 대리에 있어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기자의 대리인 기준. 사자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그 부분 위주로. 자, 대리의 종류로 갑니다. 대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가 대리인이죠. 근데 그 대리권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보죠. 그 원에 따라서 본인이 이자의 대리권을 원에서 줬다 그죠. 이를 임의대리. 본인이 아니라 뭐요? 법이 이자의 대리권을 부여했죠. 이런 뭐요? 법정대리. 법정대리. 자,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 거기다가 제목 밑줄 것이면 된다 그죠. 다른 말로 뭐요? 큰 넓이로 하면은 본인의 법률행위죠. 본인의 법률행위에서 대리된 경우는 뭐요? 임의대리한다 그죠. 임의대리. 이것을 줄이면 뭐요? 수권행위 된다 그죠. 줄수자, 근한근자 그죠.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법률행위로 뭐요? 제목을 붙이면 수권행위 되죠. 수권행위. 그래서 본인의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한 경우를 임의대리. 또는 뭐야? 큰 제목을 하면 본인의 법률 행위에서 발생한 대리를 뭐야? 임의대리 한다. 법정대리는 뭐야? 말 그대로 법률 규정이죠. 대리인의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죠. 이를 법정대리. 자, 그러면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법정대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이 누굽니까? 제한능력자죠. 네, 그 경우만 일단 우리 시험 범위에서 보시면 돼요. 법정대리는 나머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그 자를 법정대리로 보시면 돼요. 즉, 법정대리는 뭐야? 완벽하게 틀린 말입니다. 완벽하게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야? 법정대리인은 누구에게만 있는 자다? 제한능력자에게 있는 자다. 그렇게 문제 풀면 우리 시험 문제는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는 틀려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보시고. 자, 미리 인강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시험을 해서 편의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법정대리는 뭐예요? 제한능력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우도 법정대리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능동, 수동은 이미 설명했다 그죠? 즉, 말 그대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이냐 그 의사를 누가 결정합니까? 대리인이 대신 결정하죠. 능동적으로죠. 이를 능동대리. 다른 말로 적극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됐다면 상대방이 매수인이죠. 계약금 등을 지불한다 그죠. 그때 우리 상식적으로 누구에게 대신 지불합니까? 대리인에게. 그때 상대방이 뭐요? 니하라고 주는 게 아니죠. 본인의 전하라고 대신 대리인에게 맡기죠. 그죠. 그래서 본인을 대신해서 수령하죠. 상대방의 의사를. 이를 수동대리를 한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 표시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본인이 가볍게 뭐예요? 네가 알아서 내 토지를 팔아달라. 그럼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자가 어느 범위에서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자의 의사는 계약 체결서, 계약 체결, 즉 계약서 작성까지만 권한을 준 거겠어요? 아니면 계약이 체결됐다면 자신을 대신해서 계약금 등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도 같이 맡긴 게 본인의 일반적인 의사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직이 없는 뭐요? 능동 대리인은 뭐요? 수동 대리권도 아울러 가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요. 대리권 범위에서 기억을 할게요.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즉, 상식적으로 보세요. 네가 내 토지를 뭐야? 알아서 팔아달라. 그럼 당연히 뭐야? 계약서 작성까지만 아니라 상대로도 계약금 등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권한도 준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능동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수동 대리권도 같이 가지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유권 대리, 무권 대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자가 뭐요? A를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때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는 뭐야? 유권 대리라고. 대리권도 없이 대리 행위를 했다고 하죠. 이를 권한 없는 무권 대리라 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어디서 출제돼요? 무권 대리에서 출제된다 그죠? 자, 제목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권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교재 보세요. 대리권은 이자가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과 본인 소유 토지를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이자가 가지는 자격이죠.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야?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그죠? 대표적 권한이다. 확인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상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대리권의 발생 원인, 이미 했죠. 법정 대리인이라면 뭐요? 그 대리권은 뭐요? 법률 규정에서, 그죠?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이 발생을 하더라. 그 다음,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을 수여하는 뭐요? 본인의 법률행위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본인의 법률행위죠. 이를 줄여서 뭐요? 수권행위란다, 그죠? 그래서 임의 대리는 본인의 뭐요?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을 합니다. 자, 법적 성질, 신설 필요 없어요. 뭐,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다투지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봅니다. 근데 신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제목 체크할게요. 수권행위 방식. 요것도 신경 쓸 필요 없죠. 다 뭐야? 우리는 요거라 그랬죠. 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 딱 우리 시험 보면서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게 딱 하나죠. 뭡니까? 법인 설립행위.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 나머지는 다 불요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 없죠. 그죠? 구두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그래서 수권행위의 독자성도 단어 설명이요. 자, 교과서에 내부적 법률관계 또는 뭐예요? 기초적 법률관계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찾으세요. 그 부분만 체크만 하세요. 즉, 수권행위와 뭐요? 대리권의 발생의 원인은 기초적 법률관계 또는 뭐요? 내부적 법률관계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별개. 양자는 원칙 다르다는 게 법적으로. 여기서 애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오늘로서 끝내버리세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이자가 사장입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뭐야? 격리부장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자가 뭐야? 직원이죠. 근로관계에 있죠.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은행 등의 어떤 업무는 당연히 사장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이자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야? 어떤 대리권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용, 도고, 위임 등의 법률관계를 뭐요? 기초된 법률관계 또는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 등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에서는 뭐요?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도 뭐요? 같이 고용계약의 수반에서 뭐요? 같이 주어지는 게 우리 상식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이다. 근데 반드시 그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직원이라도 뭐요? 이자가 청소직원이에요. 그럼 대외적으로 사장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자는 법적으로 별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 정도로 제가 여기서 부탁드린 단어는 뭐예요? 독자성의 단어가 아니에요.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된 법률관계, 그 단어, 대리권 소멸해서 그 단어를 찾을 겁니다.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수권행위 하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권행위 방식은 뭐예요? 불효식이라고 하죠. 수권행위 하자.
수권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죠. 그 수권 행위에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다면 당연히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이죠. 예,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대리 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요?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수권 행위는 본인이 함으로 수권 행위의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예,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대리권의 범위 중요 표시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출제가 됩니다. 거의 출제된다 보면 돼요, 이 부분은. 다만 예전에는 대리권의 범위 자체가 뭐예요? 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한 문제는 아니에요. 5개의 지문중 뭐예요? 섞여서 지문이 됩니다. 대리인이 어느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느냐? 자, 문제 안 돼요. 문제 될 수 없죠, 그죠? 그게 법률 조문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요겁니다.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요거요. 자, 그러면 원칙은 이해만 합니다. 밑줄 긋지 마시고.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 행위에서 발생하죠. 그럼 범위도 누가 정해줍니까? 본인이 정해주죠. 즉, 수권 행위에서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결론. 대리인의 대리권을 보면 수권 행위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 쭉 따라오세요. 수권 행위 해석의 문제예요. 그때 위임장이 작성됐다면 뭐예요? 위임장의 문구 또는 뭐예요? 대리인과 본인과의 뭐예요? 관계, 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 등 뭐예요? 여러 어떤 사정을 감안하여 뭐예요? 법관이, 그죠? 그쪽 법원이, 그쪽은 법관이죠, 그죠? 법원이 사후에 본인의 의사를 뭐예요? 짐작하여 어느 범위에서 대리권을 준 것이냐, 그죠? 해석을 합니다. 네. 자, 그 부분 미주 긋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외워야 되죠. 그래서 문제된 사건이 발생했죠. 그때 대리인이 어디까지 본인을 대신할 대리권을 가지느냐? 첫 번째,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예, 여기는 대리권이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자가 가격이 뭐예요? 토지를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위임장을 보니까 뭐예요? 토지 매매 계약의 체결 권한을 부여함 돼 있다, 그죠? 그럼 본인의 의사는 계약서 작성까지입니까? 상대방부터 잔금도 받고 다 받으면 이전 등기까지 대신 넘겨줄 권한까지요? 당연히 상태로 끝내달라는 거죠, 그죠? 예, 매매는 끝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부터 잔금, 중도금도 대신 받고 뭐예요? 끝났다면 등기까지 넘겨줄 거라는 뭐예요? 그죠? 완결시켜달라는 게 본인의 의사다. 그래서 매매 계약의 대리는 뭐예요? 상대부터 중도금, 잔금도 받을 수 있고, 그죠? 예, 끝났다면 등기까지 넘겨줄 거라 있다, 그죠? 그다음 똑같아요. 자, 여기다가 일단 체크해 볼게요. 여기까지로 혹시나 물으면 아직 우리 시험에는 물은 법 없어요. 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뭐야? 포괄적인 대리권을 맺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책임지고 다 끝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토지 매매니까 한꺼번에 매매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겠죠. 나눠서 그죠. 언제 계약금 지불하고 또 수차에 걸쳐서 중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할 거예요. 근데 이자가 뭐야? 중도금 지급 기일 덕에 지금 은행에서 뭐야? 내가 대출 신청했는데 조금 며칠 날짜가 뭐야? 딜레이 되더라고요. 좀 기다려라. 그러면 대리인이 뭐야? 본인을 대신해서 이행길도 연계줄 권한이 있다, 그죠? 우리는 연계줄 권한이 있다. 요 단어가 없더라도 뭐야? 연계줄 권한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시험에서 뭐야? 자, 뒷부분하고 속에서 보세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 있죠? 그럼 똑같은 상황이요. 이행길에 저 며칠만 좀, 그죠? 참아달라, 그죠? 그럼 본인을 대신해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죠? 계약 체결 대리권.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의 판례하고 뭐야? 앞부분의 판례를 구분해서, 자, 이 부분을 하려면 뭐야?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연계줄 권한이 없다, 이렇게 속이는 문제까지 있었지만, 거기까지 하면 뭐야? 잘못하면 복수 정답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야? 어느 판례를 묻고 있느냐, 그죠? 너무 수험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 그거 쉽게 갑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자는 3번까지 한꺼번에 갑니다. 예. 대리권 인정되는 경우죠. 예. 1, 2, 3번.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뭐요? 본인을 대신해서 중도금, 잔금도 대신 받을 수 있고 상대방 요청이 있으면 뭐요? 그 이행기를 넘겨줄 권한도 있고 다 끝났다면 뭐요? 등기까지 넘겨줄 권한을 같이 가지는 게 원칙이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2번요. 그러면은 대리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것을 주로 외워야 돼요? 이것을 외워야 됩니다. 자, 제일 잘 떴던 거죠. 체결의 대리권. 해제권은 없다. 그죠? 제일 많이 떴어요. 계약은 대리인이 대신 체결하지만 그로 인한 모든 법률 효과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만 발생합니까? 본인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럼 체결된 계약은 뭐예요? 취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구만이? 본인만이 합니다. 그래서 대리는 뭐예요? 옆에 적을게요. 원칙. 체결된 계약을 취소, 해지할 권한은 없어요. 이건 뭐야? 원칙. 본인만이 가집니다. 대리는 뭐예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려면 뭐예요? 다시 별도로 본인부터 다시 취소,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뭐예요?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다. 반복하셔야 돼요. 제일 잘 떴습니다. 자, 보세요. 이분은 상식이요. 이자가 토지를 사달라고 그랬죠. 끝났습니다. 매수한 부동산은 뭐예요? 본인으로부터 뭐예요? 허락도 없이 처분할 권한이 있다 없다? 당연히 안 돼요. 네. 매수 대리는 뭐예요?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 자, 그 다음 3번도 완벽하게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경매의 어떤 개념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경락을 받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경락. 그럼 끝났죠, 그죠? 근데 본인 허락도 없이 뭐요? 채권자와 합의해서 뭐요? 없던 걸로 취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 다음 4번도 단골이요. 본인부터 빌려준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근데 본인 허락도 없이 일부를 면제 줄 권한은 없다, 그죠? 계속 반복요. 예금을 대신 체결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럼 체결됐다면 끝났죠. 근데 체결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 없다. 자, 그럼 반복하셔야 돼요. 계약 체결의 대리는 체결된 계약을 취소, 해지할 권한을 원칙 가지지 않는다, 그죠? 매수 대리는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은 없다. 그 다음 입찰 참여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입찰이 뭐야? 결정된 후에 채권자의 뭐야? 강제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줄 권한은 없다, 그죠? 즉 입찰을 업동을 할 권한은 없다. 그 다음 대금 영수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그 대금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다. 그다음 뭐야? 예금 계약 체결의 대리권만 가진 자가 체결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권한은 없다, 그죠? 그래서 없다를 위주로 하셔야 돼요. 대리권이 없는 경우.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당연히 출제가 된다고 보고 대별하셔야 돼요. 이 부분. 대리권에 보면은 단골 논점 중에 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보충규정. 조금 힘을 뺄게요. 자, 이 부분은 여기서보다는 이 부분이 어디서 이용이 되느냐?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응용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보게 되면은, 자, 몇 페이지냐 하면은, 자, 79페이지 보세요. 79페이지 제일 밑에 25조가 있어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118조의 규정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반대로 하면 여기에 적혀지는 118조 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거기서 이 부분이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배운 부분을 응용해 볼게요. 앞서 제가 설명해서 법정 대리는 원칙 누구에게만 존재하는 자로 읽고 우리에 넘어가면 된다 그랬죠? 제한 능력자. 근데 금방 봤던 재산 관리를 누가 선임합니까? 법원 선임하죠. 법정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게만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 완벽한 설명은 틀린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 풀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일단 책을 읽을 때. 이 부분 뭐요? 해당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제한 능력자의 대리인이 뭐요? 법정 대리인이다. 그렇게 읽으면 대리 파트는 거죠. 쉽게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대리인이
어느 범에서 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느냐?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에 보면은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그죠? 즉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계약 체결 이행과 관련해서 중도금, 잔금도 받을 수 있고, 그죠? 연계줄 권한도 있고, 그죠? 잔금기를. 그 다음에 다 끝났다면 등기까지 넘겨줄 권한이 있다. 그렇지만 체결된 계약 해제 취소할 권한 등은 없더라, 그죠? 근데 아무리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더라도 뭐요? 이자가 대리권은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 범위가 해석이 안 돼요. 그때 118조에서 뭐요? 이 경우는 뭐요? 이와 같은 행위까지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요? 네. 뭐라고 제목 붙인다고요? 관리행위. 관리행위까지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다음 각호 행위만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요? 관리행위는 다시 두 가지, 그죠? 보존행위. 그 다음에 이용 계량행위까지. 즉, 대리권의 범위가 뭐요? 분명하지 않는 대리는 관리행위까지만. 따라서 관리행위를 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범위를 넘는 것은 권한 없는 자 행위죠. 무권대리가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개념. 이미 설명했죠. 손대지 마시고. 그래서 대리권은 있지만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는 뭐예요? 관리행위까지만. 관리행위는 보존행위, 이용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넘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하죠. 그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하면 뭐예요? 그럼 위반하면은 당연히 무권대리 문제가 되죠. 무권대리가 된다.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자, 봅니다. 관리행위 중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체크를 하시면 되죠. 무제한적이다, 그죠? 즉, 보존행위라면은 뭐 개념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재산의 현상 유지를 목적으로 하니 본에게 절대 손해가 없다, 그죠?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한 없이. 그래서 예컨대 교과서 예가 있죠. 가옥의 수선행위라든지, 그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처분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즉 소멸시효 중단행위 등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등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용 계량 행위는 제한 없이가 아니죠. 예. 즉 대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뭐요? 성질을 변하는 행위는 못한다, 그죠? 변치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즉 이용 행위는 뭐요? 말 그대로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뭐요? 이용행위한다, 그죠? 즉 본인의 물건을 뭐요? 타인에게 임대해서 차임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 계량행위는 그 본인의 물건 또는 뭐요? 권리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가옥을 뭐요? 고급으로 수선한다든지, 무이자로 빌려준 돈을 뭐요? 본인이 무이자로 빌려준 돈을 이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그죠? 성질을 변치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그래서 여하튼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을 변치 않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이해만 하면 끝나죠.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왜? 본인이 맡겨도 내가 뭐요? 사채로 고율로 빌려준다고 그러죠. 이득이죠. 또는 주식을 사서 주식 뻥튀기 됐다고 그러죠. 이득이지만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왜?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똑같죠, 그죠? 경작지를 택지로 그죠. 가치는 올라가지만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죠. 반대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뭐요? 예,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의 변화를 초래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해만 하면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이용 계량행위는 한계가 있다, 그죠? 성질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볼게요. 그러니까 기출이 뭐야? 14일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예전에는 문항수가 많았죠. 대리권의 범위가 완전하게 그 자체가 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는 문항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문제로 안 떠요. 대리 전반에 관한 문제를 물음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 문제가 뭐예요? 거의 빠짐없이 지문화됩니다. 5개 지문 중에 하나 이상. 자, 그럼 볼게요.
대리급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매매계약 체결 이행서 포괄적 대리급을 수여받은 자는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볼 필요 없죠. 그죠? 예, 볼 필요 없어요.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앞부분 절대 안 속이요.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 안 속인다 그랬죠. 예. 계약 체결의 대리인은 뭐요? 체결된 계약의 이행기일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진다. 답은 뭐요? 뒷부분, 이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전대금 수령할 권한 있다. 맞죠? 바로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뒷부분. 그 다음 3번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어차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상적으로 내가 편의점에 알바로 지금 취업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뭘 요구합니까? 인감증명서 떼달라 그러죠. 인감증명서를 떼어줍니다. 그러면 사장에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겁니까? 신원 확인용으로 준 거예요. 대리권 준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는 대리권 수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야? 인감 도장까지 맺겠다, 그죠? 그때는 대리권 수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이 부분. 근데 그 부분은 대리권 수여를 보는 경우도 있고 뭐요?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엄청 많아요, 판례가. 근데 숫자를 비교하면은 대리권은 수요로 본 판례의 숫자가 더 많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출제가 될 수가 없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출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뭔자가 나왔어요? 해제자가 있죠. 계약 체결의 권한의 대리인은 체결된 계약을 취소,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죠? 원칙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5번도 단골 질문이죠. 대금 영수 권한만 가 있죠. 그래서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뭐요? 다시 수권을 받아야 한다. 그죠? 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설명한 그 판례들이 뭐요?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7주차 문제 보세요. 네, 1번 지문이 금방 봤던 그 지문하고 반복이네요. 자, 그럼 1번 지문은 넘어가시고.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옵니다. 그래서 124조도 예전에는 자주 출제됐어요. 이 부분도 뭐요? 이제는 단일 문제로 출제될 수 없어요. 5개 지문 중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리권이 제한. 자, 제목이 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죠. 네, 금지입니다. 아예 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보세요. 조문을 봅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거기다 체크하시고,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자,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토지 매매 계약이 뭐요? 혼자서 체결하죠. 이자가 본인, 매도인입니다. 이자가 매수인이에요. 이자가 뭐야? 매도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뭐야? 혼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죠. 이걸 뭐야? 자기 계약이란다 그죠. 한편은 뭐야? 본인을 대리한 대리인의 입장에서. 한편은 뭐야? 자신이 상대방인 매수인 입장이 돼서 혼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뭐야? 자기 계약이라 합니다. 그 다음. 동일한 법률에 의해서 당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자도 대리인이요. 이자는 뭐야?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가볍게 맡겼습니다. 이자는 뭐야? 사달라는 대리권을 맡겼죠. 쌍방 당사자 모두는 뭐야? 혼자서 대리해서 계약을 체합니다. 이런 뭐야? 쌍방 대리. 그런데 이 같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 금지입니다. 왜요? 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뭐야? 매수인이라면은 자신에게 싸게 팔겠죠. 그죠? 그 다음, 둘 다 뭐야? 쌍방 모두를 대리한다면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원칙 금지됩니다. 근데 뭐야? 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채무행은 할 수 있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두 가지 경우는 허용되죠.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허락의 방식은 당연히 제한 없겠죠. 그죠? 방식 제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요? 채무의 영은 가능하다. 왜? 본인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요? 손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 이와 같은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뭐요? 채무의 이행이 아니면은 자기가 쌍방대리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죠. 이 바람에 뭐요? 당연히 무건대리가 되죠.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허용이 됩니다. 자, 그 채무이행이 왜 허용이 되는지 볼게요. 예를 들게 되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자 사작입니다. 이자가 뭐요? 금전 출납권을 가진 격리부장이에요. 그죠? 격리부장. 그래서 월말이 되면은 사장을 대리하여 사장 통장에서 뭐요? 돈을 인출해서 직원들의 통장에다 뭐요? 임금을 사장을 대리해서 임금을 입금을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 통장에는 돈을 안 넣어줍니까? 넣어주죠. 그죠? 상관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계산 끝난 거예요. 그죠? 이미 채무이행은 계산 끝난 것이기 때문에 사후 결제, 형식적인 뒤처리에 불과하므로 본에게 손해가 있을 수가 없다. 자, 이해가 됐다면 뭐요? 이전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뭐요? 이미 계산이 끝난 어떤 사후 뒤처리에 불과한 채무이행 등은 당연히 허용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확대합니다. 채무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이행과 뭐요?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된다. 그죠? 대표적인 게 주식의 명의계사하고 이전 등기 신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죠. 그죠? 이 부분. 갑을 간의 매매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형식적으로 갑명의의 뭐야? 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만 남습니다. 그때 각각 따로따로 법무사를 고용합니까? 한 명의 법무사에게 몇 개요? 당연히 몇 개죠. 두 명 모두를 대리하는 쌍방대리 맞죠? 그 지금 문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명의계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주로 주식을 사고 팔죠. 그러면 기존 주주명부에 양도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양수인 이름으로 바꿔 적어야 되겠죠. 이를 명의개설을 합니다. 누가요? 본사가 부산에 있을 거예요. 애탁결제원에서 컴퓨터 창으로 이름을 바꿔 적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허용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표시하시고. 왜 채무의 이행과 채무이행은 허용돼요? 본인에게 손해가 없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해서 뭐예요? 본인에게 손해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손해가 있는 건 안 돼요. 자, 대물변제. 개념은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채무의 이행은 뭐예요? 허용되는 것은 기한이 도래한 다툼이 없는 채무입니다. 월급, 월말이 됐죠? 그럼 끝났다. 그죠? 근데 다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의 이행이라도 뭐예요? 채권자가 나는 갚을 필요 없다. 그죠? 다투고 있는 것을 대리인이 덜컥 갚으면 안 되죠. 다툼이 있는 채무라든지 아직은 뭐예요? 기한이 도래치 않은 채무를 변제한다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채무이행이 허용되는 것은 뭐예요? 논리적 전제로서 기한이 도래한 다툼이 없는 채무입니다. 그게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어요. 채무이행일지라도 다툼이 있는 채무라든지 뭐예요? 기한 미도의 채무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항변권이 붙은 채무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단어 자체가 모르는 게 있다. 그죠? 대물변제, 경계 이런 것들은 아직 그 개념이 채권법에서 우리가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보다는 뭐예요? 더 자주 출제되는 게 요겁니다. 판례요. 자격약 쌍방대리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판례 요거 두 가지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다른 시험에도 뭐예요? 단골 판례요. 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갑이 자, 갑입니다. 경매요. 두 명으로부터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을 입찰받으려는 대리권을 받았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예요. 하나의 물건을 두 명이 요구한 대로 두 명 모두에게 받아줄 수 없죠. 그래서 이자들은 뭐예요? 이해관계가 대립이죠. 따라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뭐예요? 다른 두 사람 이상의 대립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죠? 허용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이 안 됩니까?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자기약이 됐던 쌍방 대리가 됐던 뭐예요? 본인에게 반대로 뭐예요? 오히려 이득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것만 허용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정려 계약이 있습니다. 이자가 미성년자예요. 이자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자의 대리로서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다시 갑이 대리로서 뭐예요? 결론 혼자서 정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자가 아버지가 뭐예요? 정리하는 정려자죠. 자식이 뭐예요? 정려받는 수정자입니다. 근데 미성년자니까 뭐예요? 결론은 혼자서 정려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 혼자서? 아버지 혼자서 그죠. 이자로부터 뭐예요? 매수한 부동산 자식에게 정리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자기 계약 맞죠? 자기 계약 맞죠? 혼자서 체결을 자기 계약이요. 자기 계약이지만 상대방 자식에게는 불리입니까? 유리요? 당연히 유리잖아요. 당연히 허용됩니다. 당연히. 불리한 것만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요? 법정 대리인 증권자가 다니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자식에게 정리합니다. 그때 미성년자인 자식이 뭐요? 이득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 무효라고 쏘길 겁니다. 자기 계약이라서 뭐요? 다 금지되는 게 아니죠. 불리한 것만 금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하튼 124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시 갑니다.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 각자 대리 거기다 적으시고 원칙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이사 파트는 뭐예요? 59조예요. 9라는 숫자는 똑같죠. 법인의 경우 이사가 여러 명이라면 공동대표가 원칙이었어요? 각자 대표가 원칙이었어요? 각자. 똑같아요. 시험도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대리에도 뭐요? 본인에게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그죠? 그때는 각자 모두가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즉 각자 대리를 원칙. 대표도 뭐요? 각자 대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한 때는 뭐요? 그때는 그걸 하지 않는다. 그때는 뭐요? 각자 대리 반대가 공동 대리죠. 그때는 공동으로 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자, 다만 뭐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공동 대리 제한이 있으면 뭐요? 그때는 공동으로만 대리해야 된다. 이 부분 제가 뭐요? 지금까지 해마다 설명했지만 한 번도 출제한대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밑줄 긋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같은 공동 대리는 왜 공동 대리 제한을 두느냐? 대리인이 혼자서 경솔하게 본인을 대리하면 조금 본인에게 잘못하면 손해가 될 염려가 있죠. 그래서 경솔하게 하지 말고 뭐요? 여러 명이서 의논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위험 부담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뭐요? 단독으로 매매를 결정하지 말고 의논해서 뭐요? 매매를 결정해라. 그러면 이때 공동대리 뭐요? 하여튼 매매를 할 때 그죠? 의사를 의논해라. 그러니까 공동대리는 당연히 능동대리에만 적용이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 계약이 체결됐죠. 그럼 이미 먼저 계산은 끝났어요. 그럼 상대방은 또 중도금, 잔금 받는 거 뭐예요? 원래 체결된 계약 내용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때는 본인에게 손해될 염려가 없죠. 그죠? 오히려 공동대리 제한이 붙으면 상대방에게 불편만 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공동대리 제한은 능동대리에만 적용될 뿐, 수동대리는 뭐예요? 단독대리입니다. 예, 공동대리 제한이 있어도 수동대리는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조문만 기억할게요. 조문. 대리는 뭐예요? 단독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 2번의 거. 그래서 공동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혼자서 본인을 단독으로 대리했다.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건대리가 됩니다. 무건대리. 다만 밑줄 긋지 마시고 그래서 무건대리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뭐예요?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가능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조문요 119조에 의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뭐예요? 원칙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수업은 대리권 남용 파트까지만 일단은 체크를 할게요. 대리권 남용. 자, 대리권 남용 파트는 개념과 결론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권 남용령. 대리권 남용은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뭐요? 이사의 대표권 남용에서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요? 같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면 뭐요? 대리권 남용이고 이사가 가지는 대표권을 남용하면 뭐요? 대표권 남용입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은행입니다. 담보, 대출, 대리권을 줬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했어요. 있다. 대리권자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뭐요?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무권 대리다, 유권 대리다? 유권 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돈을 대출받았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본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착복했어요. 여기 뭐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이사가 있다면 뭐요? 대표권 남용입니다. 자, 교과서 읽어보세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거기다 체크할게요. 형식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요? 이렇게 뜨면 요겁니다. 대리권 남용은 뭐요? 무권 대리에 해당한다. 틀립니다. 유권 대리요.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즉 무권 대리가 아니에요. 유권 대리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이익이 아니면 뭐요? 자신의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서 본인을 배신한 대리인의 대리 행위로 뭐요? 대리권 남용. 이사가 되면 대표권 남용입니다. 자, 일단 개념도 기억을 하시고 그럼 원칙, 효과. 본인은 은행과 약정한 날짜에 대리인이 뭐요? 대출받은 그 돈을 이행을 해야 된다 말인다. 이행해야 됩니다. 원칙 유효. 대리권 남용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 유효. 왜요? 상표를 보세요. 이자가 스스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신했죠. 항상 대리인은 배신의 위험이 있죠. 그죠? 그 배신의 위험은 당연히 누가요? 자기가 믿고서 그날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방은 잘못이 없죠. 그런데 상대방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예요? 상대방이 뭐예요? 이미 이 같은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다. 그죠? 또는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상대방을 구할 필요 없죠. 그때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행위는 무효이라는 겁니다. 무효. 근데 대리권 남용이란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비슷한 조문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거예요. 비진입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적으로 뭐요? 알아가는 표시는 무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진입 표시 그 규정을 유추한다는 거예요. 자, 원칙 유효입니다. 예외적 무효. 즉 상대방이 뭐요? 어떤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건 뭐요? 비진입 표시를 유추해서 무효. 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요게 그 판례잖아요. 비진입 표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죠.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자기가 착복하려고 빌렸죠. 그죠?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대리의 진리가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뭐요? 제3자에 의한 배임적 행위임을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걸 107조 유추하여 본인은 책임지야 한다. 그죠? 본인에게 무효다. 그래서 이 판례 보지 마시고, 표현이 어렵죠. 그죠? 교과서 윗부분. 대리권 남용 행위는 원칙 유효. 다만 상대방이 또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할 때는 무효. 그죠? 네. 굳이 더 하신다면 비진입 표시 규정을 유추해서 무효더라. 그죠? 이게 판례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접어두시고, 자, 매일 문제도 뭐요? 그때그때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그 부분을 챙겨서 계속 수업 시간에 가져오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일단 민법 정책은 당연히 끝난다. 그죠? 끝나고 물권법을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